내가 귀신을 보게 되면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살아온 게 평범한가 하면 그렇진 않지만 적어도 내가 가진 관념들은 평범하려고 노력하는 나는 30 중반의 남자다. 어렸을 때는 교회를 오래 다녔어. 고등학교를 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크리스천 스쿨이어서 형식적이지만 채플도 매주 두어 번씩 했었다. 대학을 가서도 그냥저냥 심심하고 사람 만나려 교회를 다닌 기간도 꽤 된다. 평범이라느니 교회라느니 이런 밑밥을 까는 건 귀신은 수련회나 훈련소에서 무서운 얘기할 때나 등장하는 그런 존재라 믿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걸 말하고 싶어서야. 물론 귀신은 안 믿어도 왜 밤길 으슥하거나 하면 섬뜩하긴 하지. 그래도 친구가 귀신이 어쨌네 하면 지랄하네, 미친놈아 배고프냐? 이 정도 반응을 했었던 보통의 사람이었다. 그랬던 내게는 귀신의 존재를 믿게 된 확실한 계기가 있어. 2010년쯤이야. 당시 나는 제대를 하고 종로 어딘가의 오피스텔에 혼자 살고 있었다. 새벽녘엔 산 중턱 절간에서 종치는 소리가 나고 당시엔 아직 안 유명했던 동네라 조용조용하고 언덕배기에 가면 경치도 좋고 뭐 그런 동네였는데 내가 특히 좋아하던 언덕이 있어. 서울 경치가 아주 잘 보이는 적당한 높이의 언덕이야. 갓 제대한 20대 중후반의 남자애들이 그렇듯 나 역시 막막한 앞날에 그 언덕을 자주 찾아가서 답답한 맘에 울기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뭐 그랬던 곳이었다. 일이 있었던 때는 초겨울 즈음이었다. 밤늦게까지 게임하다 새벽 2, 3시나 됐나. 조깅이나 할 겸 그 언덕으로 뛰어갔어. 늘 가는 곳이니 땀복 입고 걷다 뛰다 하면서 갔지. 도착하고 조금 헥헥대면서 경치나 보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게 참 땀이 식느라 그런 건지 추운 거야. 등판에 소름도 돋고 왠지 으슥한 것 같고 지금이야 그런 기분 들면 바로 내려왔겠지만 그땐 또 젊고 뭘 몰랐으니 담배나 한 대 피워야겠다 하고 주머니를 뒤지는데 왜 시야에 내가 집중하는 시야가 있고 사진 배경처럼 흐릿하게 보이는 시야가 있잖아. 그 흐릿한 사이드에 그게 있는 거야. 그게 원래 그 언덕 부근에 있기는 해. 얼굴은 정말 허옇고 이목구비는 제대로 안 그려져 있는 검은색 머리선녀 3명이 분홍색 날개옷 입고 서로 부둥켜 안고 강강술래하는 것 같은 조형물이야. 단순하게 받아들이다가 이게 뭔가가 이상한 거지. 원래는 언덕배기 위에서 서울 야경을 보는 곳을 기준으로 저 좌측 한참 아랫길 쪽에 있어야 하는 조형물이야. 내가 오는 동선에서는 사실상 마주칠 일이 없어. 처음 그 동네로 이사를 갔을 무렵 언젠가 낮에 그 언덕 공원을 천천히 산책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조형물을 본 적이 있어서 어디에 있는지나 기억을 하는 정도였어. 하여간에 내가 서울 야경을 보고 있는 우측으로는 아래에 정자가 하나 있어. 그런데 그 선녀 조형물이 그쪽 정자 옆에 있는 거야. 원래는 저 멀리 좌측에서 분홍색 형체만 보여야 정상인 거리인데 말이야. 그리고 그것도 이상한 게 평소에 신경도 안 쓰던 조형물이고 위에서 언급했듯 배경처럼 내 포커스에 없는 곳이라 신경을 안 써야 정상인 건데 또 이게 언덕이고 밤중이라 수십 미터 떨어진 언덕 중턱에 있는 사람 서너만한 조형물이 그렇게 자세히 보일 리도 없는데 그날 그 순간에 왜인지 모르게 그게 고개를 돌려서 날 보고 있다는 느낌이 확 오는 거야. 왜 무서운 생각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 꼬리를 물고 상상을 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그때는 그게 오래간만에 뛰니까 힘드네. 뭐 이런 생각하다가 순간적으로 그게 나를 보고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야. 그 느낌을 비유하자면 마치 자다가 눈을 떴고 창밖이 밝아서 오늘 날씨가 좋다는 걸 자연히 알게 되듯 자연스레 그게 날 쳐다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았어. 그리고 그게 원래 그 자리에 있어서 난 되는 것이라는 것 또한 뒤따라 알게 되었지. 태어나서 그렇게 온몸에 소름이 돋아본 적이 없어. 일단 뒤는 돌았는데 목 부근부터 꼬리뼈 끝까지 누군가 손톱으로 천천히 쭉 긁어내려오는 것 같이 왜 동영상의 파충류들 비늘이 서서히 일어서는 것 같이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 등 뒤를 돌아본다는 선택지 따윈 내게 없었어. 체감상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어. 한 손에는 불도 안 붙인 담배를 쥐고 온몸에 소름이 돋은 채 온 신경은 뒤쪽 어딘가에 집중된 채 멍하니 허공만 보고 있었어. 그러다 퍼뜩 몸이 움직이고 한숨도 쉬지 않고 오피스텔까지 뛰어갔어. 그 거리가 나는 한 번에 뛰지 못하는 거리인데 정말 전속력으로 그렇게 뛰어본 적이 없을 만큼 뛰었어.
그렇게 끝났으면 그냥 신기한 경험이었을 건데 진짜는 그때부터 시작이야. 창피하지만 당시 나는 오피스텔 안에서 담배도 막 폈고 내 오피스텔은 거의 개인 게임방 수준이었어. 밤새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 불러 술 마시거나 옆 동네 사는 여자친구 불러서 잠이나 자고 뭐 그저 그런 삶을 그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는데 새벽 언덕에서의 그날 이후 뭔가가 바뀌었어. 처음은 그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였을 거야. 나는 주로 게임을 할 때는 헤드폰에 팀볼을 켜고 수다를 떨며 하느라 집이나 복도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잘 모르는 상태인데 어느 날부턴가 어느 특정한 시간대가 되면 이제까지 잘 살던 집이 갑자기 확 이상한 거야. 이게 또 내가 공포영화를 봤다거나 하는 게 아니었어. 그냥 한창 팀보하면서 게임하고 있는 와중에 그런다거나 영화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다거나 심지어는 자고 있는데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깬다거나 맨 처음엔 거기였어. 내가 컴퓨터를 할 때 등지고 있는 뒤쪽 벽, 좌측 위 구석. 어느 순간 갑자기 상황이 그날의 언덕으로 돌아가는 거야.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공간에 그게 거기에 갑자기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다시 한번 나는 잊지도 않은 비늘을 세우듯 온몸에 소름이 돋은 채 하던 중인 모든 일을 멈추게 돼. 그 순간엔 마치 내 신경들이 어떤 힘에 의해 강제받듯 온통 그 뒤쪽 벽 좌측 위 구석에서 날 보고 있는 그 무엇에게 집중됐어. 몸을 움직여 그곳을 볼 수도 없이 등 뒤에서 갑자기 생겨난 시선의 느낌과 온 신경이 말해주고 있는 내 등 뒤에 아주 깨름칙한 게 있다 같은 경고에 하고 있던 모든 걸 멈췄어. 그 구석에서는 소리가 들리거나 움직임이 있다거나 하지도 않아. 나는 다만 담배 연기를 환기하려 열어둔 창문에서 들어오는 새벽찬 공기나 바깥에 근근히 지나가는 차 소리, 목에 걸려있는 헤드폰 속에서 들리는 날 부르는 소리 따위들이 그 순간 화이트 노이즈가 된 것처럼 멀어지고 나는 온 신경을 그 벽구석에 집중한 채 식은땀만 줄줄 흘리다 풀려났어. 여기서 풀렸다고 하는 건 눈 뜨고 거위 눌린 느낌이었기 때문이야. 태어나 한 번도 거위를 눌려본 적은 없지만 그 증상이 어떻다거나 하는 건 알고 있으니까. 언덕이 아닌 집에서 그 일이 있은 후 왜인지 모르지만 나는 창문을 확 열고 밖으로 튀어나가 찜질방에서 잤다. 그 뒤로 정확하진 않지만 약 석 달간 나는 7번이 넘게 그렇게 뛰쳐나갔고 석 달 후쯤엔 제대할 당시보다 약 7kg가 빠져 내 생애 최저 몸무게를 찍음과 동시에 아르바이트하던 곳에서 소위 번호 따임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됐어. 매번 그렇게 같은 레퍼토리는 아니었어. 첫날엔 그렇게 온몸에 소름이 돋고 했지만 그런 일들은 점점 더 자주 더 놀라운 일들로 일어났어. 그 당시 집에서 일어나던 몇 개 기억나는 일을 적어보자면 끼익끼익하는 소리가 보일러실에서 자꾸 들려오는데 내가 예민해진 건지 그 소리가 유난히 도드라진다. 평소엔 조용한 순간이 아니면 인식하기도 힘들 정도의 크기인데 스피커로 예능을 틀어놓고 보다가도 그 소리에 온통 신경이 확 몰려가곤 한다. 주로 그렇게 예민한 순간은 새벽이다. 창가에서 키우던 식물 2종, 허브와 다육식물이 죽어버렸다. 뭔가를 죽이는 게 싫어 잘 안 죽는 종이라며 추천받아 키우던 녀석들인데 주말에 본가에 다녀온 동안 죽어버렸다. 지금 생각해보면 녀석들이 딱히 죽을 이유가 없었고 나는 그걸 그냥 깊이 생각지 않고 넘어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무의식적으로는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사실은 그게 귀신이라거나 그에 관련된 일이라는 생각은 일도 못했던 게 사실이다. 나는 무슨 일이 있으면 과학적인 원인이나 원인과 결과에 따른 추론 등을 즐겨한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걸 갑자기 귀신의 소행 취급을 할 만큼 그쪽 분야에 대한 배경이나 소양이 없었다. 사실 이게 결정적으로 내가 이건 정말 이상한데라고 생각한 일이다.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지 한두 달 정도 지난 시점일 거다. 내 오피스텔은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 끝에 침대를 마주보고 오른쪽에 화장실을 두고 있는 심플한 구조다. 보통 나는 잠이 많지는 않은데 당시 수면 패턴 자체가 버틸 때까지 버텨 다 골아떨어진다. 그리고 7시간가량을 스트레이트로 잔다. 버틸 때까지 버텨 다 골아떨어진다. 이 패턴의 반복이었다. 부끄럽지만 노느라 그렇게 됐고
주로 해 뜨는 걸 보고 자는 날이 많았지. 그러니까 어슴푸레하거나 해가 뜬 뒤 자서 어두울 때쯤 일어난다 하는 게 내 패턴이었는데 어느 날 눈을 뜨니 밖이 어두운 거야. 어라, 아직 깰 시간이 아닌데 하고 정신을 추스르며 천장을 보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갑자기 우측 저 멀리서 불이 꺼졌어. 우측에는 현관이 있어. 현관에는 자동 센서 등이 있어. 왜 손으로 휘휘 저으면 한 10초가량 켜져 있다가 알아서 꺼지는 그런 센서 등 말이야. 그런데 그게 켜져 있음을 나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지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켜져 있다가 내가 눈을 뜨고 나서 꺼진 거야. 그때 느낀 기시감은 말로 설명하기 힘들 정도야. 단순 오류라 생각하기엔 새벽 시간, 시야 바깥 흐릿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 그 분위기, 이런 것들이 그 언덕에서의 그날 이후 자꾸만 반복이 되니 아마 그 순간 내가 본격적으로 이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 같아. 그러고는 그날 이후 약 두어 달간을 나는 집에서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못 자게 되었고 여러 번에 거쳐서 그 똑같은 상황을 겪어야 했어. 저 멀리 현관에 불이 켜져 있고 나는 내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시간에 눈을 뜨고 저 멀리 현관에 불이 꺼지고 사위는 고요하고 나는 한참을 눈을 감고 있다가 못 버텨 뛰쳐나와 찜질방으로 가고 그렇게 살이 죽죽 빠졌어. 해가 떠 있는 대낮이 아니면 집에서 잠을 못 자고 프로 진출해라 말까지 들었던 게임도 시들해졌을 즈음 그 집에서 연말에 한번 무지하게 앓았어. 기억으로는 12월 마지막 주쯤부터 아프기 시작해 말일쯤 돼서는 태어나 그렇게 아팠던 적이 없었을 만큼 아팠어. 증상은 단순한 감기 몸살 같았는데 그때 마침 신종플루가 유행일 때라 정말 죽는 줄 알았어. 눈을 떴을 땐 1월 2일이었고 나중에 들으니 내가 친구한테 전화를 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해. 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한 건진 모르겠어. 그 친구는 서울 사람이 아니거든. 하여튼 그 친구는 마침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와 있던 참이었고 내 전화를 받고 집까지 와서 나를 업어다가 동네 병원에 입원시키고 링거 맞추고 병원비도 계산해놓고 볼일 보러 갔다더라. 심지어 그 친구는 여잔데 나는 당시 체격이 좋은 사람이었고 내 목숨 살린 거라 생각하고 지금도 자주 연락하고 있어. 하여튼 그 일이 있고부터는 집에 조금 나아지는가 싶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아졌어. 변한 게 있다면 내가 그 상황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지. 실제로 소리가 도드라지게 들린다거나 소름이 돋는다거나 하지만 수면 성분이 있는 약을 먹고 자거나 사람을 불러 같이 자거나 뭐 그런 식으로 밤에 두려움을 피해갈 수 있었어. 주로 나가서 술 먹는 크루들에게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러다 어느 날 퍼뜩 정신이 들었는데 내가 침대 아래 바닥에 앉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다른 손에 손목 부근에 대고 있는 걸 알게 되었어. 방 안에는 왠지 모르게 이소라의 슬픈 노래가 틀어져 있었고 창문은 살짝 열린 상태로 바깥에 꾸물꾸물한 날씨였던 듯해. 가족관계나 상황 등 삶이 즐거웠던 적은 없어. 죽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며 살기는 했어도 성인이 되어 독립을 한 뒤부터는 별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우습게도 그날 어떠한 이유에서든 나는 정신을 놓았고 그런 상태에서 아마도 칼의 날이 아닌 옆면 부분의 차가움이 내 손목에 닿아 그 차가움 때문에 정신을 차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때 죽고플 만큼 족같은 일이 최근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신을 차린 그 상황에 가기까지의 과정이 기억나지 않아서 그랬지 싶을 뿐이야. 어찌나 놀랐던지 식칼을 싱크대에다 던져버리고 곧장 짐을 싸 나와 청계천을 한참 걸어 다녔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려 했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제야 비로소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일들에 대해 말해보고자 생각했어. 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던 그런 일들에 대해 연초에 날 구했던 그 녀석과 대화를 해보기로 했어. 녀석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자면 선몽을 꾸고 나이에 맞지 않게 어른스러우며 누가 봐도 기가 센 그런 녀석이야. 여자인데도 여자 같은 모습은 없고 누구나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친구로 두지 않는 고등학생 때도 아주 조용히 제 사람들과만 노는 그런 녀석이야. 물론 나도 이런 이야기를 꺼낼 만큼 친하진 않았어. 동창이나 거리는 있었고 담배를 같이 피운 적은 수도 없이 있었지만 사적인 이야기가 오가거나 하진 않은 그런 사이였던 듯해.
하여튼 나는 녀석에게 전화를 했고 귀신이고 뭐고는 다 빼고 집이 좀 이상한데 살이 자꾸 빠지고 악몽을 꾼다. 이상한 소리도 나는데 소리 크기에 비해 너무 크게 들린다는 식으로 말했더니 녀석은 의외로다가 진지하게 반응하며 잠은 어디서 자냐고. 어차피 밖에서 자거나 못 자는 거면 부산에 한번 놀러 오라 했어. 태생이 아싸여서 혼자 여행을 즐겼던 나는 물론 집에도 있기 싫었고 칼 사건이 정말 충격적이기도 했기에 당장 짐 싸서 기차에 올랐어. 내겐 실화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그 친구가 추정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는 조금 가려서 써볼게. 녀석을 만났고 카페에 앉아 많은 이야기를 했어. 내가 중학생 시절부터 우울증을 겪은 이유들, 무수히 썼던 유서들, 날 그리 만든 역 같은 굴레들, 어디 가서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왜인지 모르게도 쉽게 녀석한테 풀어냈고 녀석은 2시간은 좋게 되는 길고 지루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다가 이야기를 시작했어. 너 내가 꿈꾸고 하는 거 알지? 알지, 유명했잖아. 당연히 알지. 잘 들어라. 그날 너한테 연락 와서 아프다고 했을 때 나 안 가려고 했어. 그래. 박효신 콘서트 가는 중이었거든. 근데 전화를 받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 오늘 안 가면 너를 평생 못 볼 것 같다는. 진짜 죽을 만큼 아팠다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야. 하여튼 너네 집으로 가서 화장실 들어가는데 너네 집에 여자 하나 있더라. 뭔 여자? 화장실에서 손 씻는데 문 뒤에서 나 쳐다보고 있는 것 같던데 좀 안 좋은 년인 것 같아. 내가 다 막 정신이 없더라. 원래는 사갔던 약 먹이고 재우려 그랬던 건데 그거 보고 나도 안 되겠다 싶어. 너 없고 병원 간 거야. 연초라고 병원 연대도 없어서 전화 다 돌려서 겨우 하나 찾아서 갔다. 평소 같았다면 이런 말을 듣고 긴장하거나 하지 않았을 테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일전에 그 빈을 세우듯 돋는 소름이 끼치는 것만 같았다. 뒤 벽 구석에 뭔가가 있다라고 느꼈던 그 상황들이나 자다 깼을 때 몇 초 뒤 현관 불이 꺼짐을 반복하는 상황들, 누군가 날 쳐다볼 때 드는 기분을 반복해서 느낀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그 집에서 겪어왔다고. 자주 가는 공원에서 그 병신같이 생긴 강강술래 샴트리플 쌍둥이 조형물을 쳐보고 온 날부터 집이 점점 미쳐간다고. 게임도 못해, 밥도 안 들어가, 샤워할 때마다 존나 무서워. 집에 친구들도 잘 안 오려 해. 여자친구는 헤어졌고 얼마 전엔 칼질까지 하려 그러더라. 내가 다 털어놓자 녀석이 몇 가지 알려주었다. 친구가 화장실에서 본 그년이 그런 게 맞는 것 같고 자기가 봤을 때 나는 영적으로 원래 뭘 안 느껴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그 병신 같은 년이 굉장히 악질이고 너를 딱 찍어서 괴롭히기 때문에 소위 족밥인 나도 그걸 느낄 정도인 거다. 사람이 안 온다거나 여자친구랑 안 맞게 되는 건 당연히 그년이 막는 부분이 있을 거고 날 따라 들어오긴 했지만 계속 나를 따라다니는 건지 집에 붙은 건지 모른다. 그리고 잡이 붙었을 때 떼내고 하는 건 전문가가 돕는 게 아니라면 자기 기운으로 하는 건데 아무리 봐도 내가 떼낼 급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런 대화 뒤 나는 그 녀석의 친지 중 현역 무당이 계시다는 걸 들었고 오늘 한번 보러 가자고 나를 부른 거라고 했다. 자기가 뭐 촉은 좋아서 느끼거나 하긴 하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라고. 나는 오늘이 뭐냐 지금 당장 전화드려라 했고 몇 시간을 기다려 친구 이모의 신당으로 향하게 됐어. 이 뒤로는 별것 없어. 신당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친구 이모와 친구와 나는 거실에 앉아 참외 따위를 같이 먹으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눴어. 날씨가 어쨌네, 뭐가 어쨌네. 그러다 갑자기 아줌마가 신당으로 휙 들어가시더니 5분 뒤에 들어오렴 하셨고 친구는 같이 들어가지 않는다 하여 5분쯤 뒤에 들어갔어. 여기서부터 내가 무속을 믿게 된 계기가 등장해. 별 볼 일 없을 수 있으나 내겐 그만큼 임팩트가 컸어. 방석에 앉아 아줌마를 쳐다보는데 이 사람이 방금 거실에서 참외 깎아주던 아줌마가 맞나 싶더라. 만들어내는 종류의 표정보다도 뭔가 분위기랄까 하는 게 전혀 달라. 정말 다른 사람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어. 사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믿는 게 어딨냐.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겨도 내가 두 눈으로 보는 건 없으니 확신이 있거나 한 것도 아닌데 하여튼 아줌마가 물어보는 몇 가지
이름, 생년, 태어난 시를 말해드렸고 원래 내가 물어보려 했던 것과는 달리 아줌마가 갑자기 주절주절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초반반 정도는 이해 못할 말들, 그러다 내가 자라온 배경, 그러니까 내 과거를 읊으시는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웠어. 내가 자라온 배경은 나는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는다. 그날 일찍이 친구와 만나 말했던 부분도 수박겉 핥기 수준이고 그것마저도 그 친구에게 말한 게 아마 처음이 아닐까 싶어. 사실 말 못할 만큼 대단한 과거는 아니야. 주체 못할 만큼 돈 많은 아빠와 할 줄 아는 건 집안일뿐인 엄마. 5살 때부터 소뚜껑 같은 손으로 날 패던 아빠와 폭력의 굴에 그나마도 아들인 내가 당신들 대신 맞는 걸 묵인했던 사고뭉치 딸들. 중학교에 다닐 땐 이미 앞니가 빠질 정도로 맞았고 고등학생 땐 눈 떠보니 병원이었던 적도 덜어있는 뭐 8, 90년대에는 흔해 빠진 그런 일들이야. 아줌마가 내 과거에 대해 읊는 와중에도 나는 내가 내 친구에게 했던 부분들은 아마 저 아줌마가 알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계산을 했고 그런 생각을 비웃듯 그 아줌마의 말은 계속해 이어졌어. 아줌마가 말을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나는 몸이 점점 빳빳해지는 걸 느꼈다. 내가 살면서 가져왔던 수많은 애문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집구석 일들과 결과는 있으나 도대체 어째서 일어났는가. 과정을 알 수 없던 일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아줌마는 예측하는 어투도 아닌 그건 그래서 그랬어라는 식으로 덤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아니 애당초 그 일들을 당신이 왜 알고 있나요? 물어볼 정신도 없었어. 그때의 나는 내 집에서 그 언덕에서 그랬던 몸이 마비되는 듯한 느낌과는 조금 다르지만 여하튼 마비가 된다는 건 같으므로 몸이 굳어 달달 떨고 있었어. 지금 돌이켜보면 왜 집에 귀신 든 얘기를 하러 가서 자꾸 그 집이 아닌 다른 집 이야기를 하다 왔는가 싶지만 그분들과의 대화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하여튼 그 아줌마는 읍다 내 부모의 과거사들과 둘 중 하나가 열심히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의심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그때가 되어서야 나는 말을 끊고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수 있었어. 큰 뭔가를 기대했던 것도 아니지만 뭔가 일이 내가 모르는 방식으로 해결이 될 거라 믿었었어. 아줌마는 간단했어. 내 집이면 굿하거나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이사를 갈 수 있으면 이사를 가고 그렇지 않다면 부적을 써주마. 하나 부적을 써도 이사를 가야 하는 건 맞으므로 이사를 가거라. 나는 물었어. 선생님, 부적은 얼만가요? 가격을 들었고 나는 하지 않기로 정했어. 지금 보면 웃기는 일이었지만 내 과거사가, 내 부모의 과거사가 줄줄 읊어지고 집에 귀신이 들었으며 그년이 나를 해코지하고 싶어 안달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통장 잔고를 걱정하고 있었어. 여하튼 그렇게 그 집을 나와 친구랑 저녁 식사를 하며 이사를 가야겠다는 결정을 했고 2주가 지나지 않아 이사를 했어. 말하기는 곤란한 사정상 같은 오피스텔 다른 층으로 이사를 했고 종종 확인해 본 결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근처 대학에 다니는 여학생이 자취를 하러 들어갔다고 해. 정말 그 학생에게는 미안한 기분이라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그건 더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듣기로 집에 귀신 몇 없는 집 없다고. 그러나 그 귀신이 얼마나 나쁜 연놈인가, 가만히 있는 연놈인가, 내게 해가 되는 연놈인가 등등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어. 다시 말해 그 집에서 날 죽도록 괴롭혔던 그년이 다른 이가 들어가면 그 사람을 똑같이 괴롭힐지 아닐지는 모르는 것이고 막상 괴롭히려 하려 해도 당사자의 기가 새거나 아무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체질이라면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라 했어. 또한 그런 것을 느끼거나 신경 쓰는 사람 혹은 집안이라면 부모가 그 집은 피해서 잡아줄 것이므로 크게 상관없이 나오면 되는 거라고 했어. 그 집에 들어간 학생이 반년을 못 버티고 나가긴 했어. 개인적인 사정일지 정말 그년이 괴롭힌 걸지는 모르겠어. 결론 짓자면 나는 같은 오피스텔 꼭대기층으로 이사를 했고 여전히 비밀번호는 같았으며 종종 친구들이 드나들었어. 여자친구도 새로 만나 분가분가도 신나게 하고 잠도 정말 잘 잤으며 그렇게 1년을 있다 다시 유학을 결정했어. 이상
내가 무속을 믿게 된 계기였어. 물론 스펙터클한 정도를 따지면 이 일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말 꺼내기 무서울 만큼 쌓여있지만 이 일은 특히 언덕에서의 마비와 집까지 따라왔다는 추측을 하며 겪은 기분들은 지금 내가 가진 배경 지식이나 기본적인 퇴치법 등을 아예 알지 못할 시절에 소위 생자로 겪은 거라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